자, 오늘은 이제 포인트 12번에 기타 버섯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팽이버섯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별표해 놓으시고. 팽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재배를 많이 합니다. 팽이버섯은 뭘 많이 한다고요? 병재배를 많이 합니다. 얘는 이제 온도가 낮은 걸 좋아합니다. 미강은 한 25%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팽이버섯은 병재배한다는 얘기는 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뜻이 되겠으니까. 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기타 버섯에서 팽이버섯은 이제 여러분 이미지에 여기 보면 이제 35번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팽이버섯 이미지가 나와 있죠. 팽이버섯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35번에 보시면 이제 팽이버섯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팽이버섯은요 주로 이제 좋아하는 나무가 뽕나무라든가 감나무, 아카시아나무,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너티나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팽이나무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나무는 이거예요. 참나무예요.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참나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참나무 톱밥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뽕나무, 감나무, 아카시아나무,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너티나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참나무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이버섯은요, 여기 보시면은, 억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억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팽이버섯에서만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왜 억제를 하냐면, 갓과 대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바람으로, 억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병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팽이버섯 맨 처음에 뭐예요? 균 배양실에서 균을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이 발이가 될 수 있도록 발이실에서 발이를 하고요. 억제실로 옮겨가지고 뭐예요? 억제를 해줘요. 왜 억제를 해준다고요? 갓과 대의 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자라라고. 똑같이 자라라고.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똑같이 일정하게 자라라고 억제실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육실에 이렇게 넣어줘요. 네, 이런 식으로 팽이버섯에 있는 단계, 팽이버섯에만 있는 단계가 보다 억제하는 과정. 억제는 왜 한다? 갓과 대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억제를 하는데 보통 억제할 때는 이제 온도와 바람을 같이 써가지고 억제를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는 한 1에서 2cm 정도 이때 됐을 때 억제를 하고요. 각 직경이 한 2mm였을 때 억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바람으로 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바람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그 풍속이 어떻게 됩니까? 15에서 20이에요. 초당 15에서 20.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을 긁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왜 하냐면 이거 노화된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균을 긁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이 발생이 될 때 발이 유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좀 낮춰주거나 또는 여기 습도를 90%로 높여가지고 물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버섯이 자실체가 나타나도록 발이 유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팽이버섯은 크기가 자랐을 때 한 3에서 4cm 정도 자랐을 때 뭘 씌운다고요? 봉지를 씌웁니다. 네.
봉지를 이제 씌우셔서 균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팽이버섯은 여기 보니까 어떤 종균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액체로 된 종균을 사용합니다. 액체로 된 종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양 기간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짧아요. 근데 액체 종균은 배양 기간이 짧지만 거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품 방지용 약품으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안티폼. 안티폼이라는 약품이 없다 그러면 뭘 쓰셔도 돼요? 네, 식용유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 팽이버섯 또는 이제 팽나무버섯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뭘 한다고요? 병재배 한다고 그랬죠? 얘는 이제 겨울성 버섯이고 온도가 낮은 걸 좋아한다고 그랬고 미강은 한 25%를 섞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사 배양실의 최적 온도는 20에서 몇 도죠? 25도. 25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팽이버섯이 자라는 온도 및 습도가 있죠. 요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균 배양할 때는요,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 습도는 이제 70% 이하 정도 어떻게 합니까? 균을 배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균을 배양할 때 며칠 걸린다고 그랬죠? 한 20일 걸린다고 그랬죠? 20일에서 25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균이 배양이 되면 버섯이 나타나도록 발휘하는 또는 발화한다고도 하죠. 발휘실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버섯이 자실체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낮춰요. 12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10도에서 몇 도까지? 14도까지. 예. 이 위인이라는 얘기죠. 12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는 얘기는 10에서 14도. 10에서 14도 인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에서 14도 인내로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어떻게 합니까? 습도를 90으로 해서 많이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실체가 나오도록 유지를 하고, 유도를 하고,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겨요? 억제실로 옮겨요. 억제실로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온도가 3에서 4도로 낮춰가지고, 습도는 75 정도로 낮춰서 뭐예요? 갓과 대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골고루 자라라고 억제실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옮겨요? 생육실로 옮겨요. 이제 자라는 방으로 옮겨요. 생육실로 옮기는데 온도가 낮죠? 6에서 8도. 보통은 이제 15도씨에서 일반 버섯은 자라는데 얘는 6에서 8도에서 자라죠? 6에서 8도 자라고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70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연습상에다가 이 내용을 쓰고 많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실 때 온도는 어떻게 돼요? 15에서 얼마였죠? 20, 그죠? 15에서 20. 그 다음에 버섯 파이 할 때는 1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20도죠? 그 다음에 억제실은 3에서 4도. 그 다음에 생육실은 6에서 뭐예요? 8도. 6에서 그 다음에 8도. 이렇게 되고 차례대로 이제 습도는 어떻게 됐나요? 70, 90, 75, 70이죠. 자, 이렇게 여러 번 쓰셔가지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암송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심히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제 몇 번 써보시고 연습장에다가 쓰시면서 이제 이거는 암송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팽이버섯, 팽나무 버섯이죠. 두 번째, 천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천마는요, 얘는 이제 버섯인가요? 버섯이 아닌가요? 버섯이 아니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뽕나무 버섯과 공생하는 난과 식물입니다. 식물.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천마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 누구하고 같이 자란다고요? 뽕나무 버섯하고 같이 공생하는 난과 식물. 얘는 여기 잎사귀가 홍색이냐 청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홍천마, 녹천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러지고요. 밑에는 이제 뿌리 부분이죠. 여기 보니까 천마인데 천마는 얘는 특징이 보니까 다년생이에요. 1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단연생. 그래서 여러 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천마는 뽕나무 버섯과 공생하고 난과 식물이다. 그리고 얘는 그 초본에서 난과 식물 초본에서 단연생이에요. 여러 해 산다라는 거 보시고 이 천마도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서는 이 열풍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30에서 40도씨로 시작해서 이제 40에서 50도씨로 3, 4일간 유지를 하고요. 70에서 80도까지 해서 7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천마는 뭘 해줘야 한다? 열풍 건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풍 건조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밀봉해서 냉암소, 냉장고에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고 세 번째 보면은 복령이 나와 있죠? 얘는 담자균, 민주름 버섯에 속하고요. 소나무에 기생을 합니다. 얘는 균에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거든요.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게 복령이에요. 여기 복령, 고구마처럼 생겼죠. 균에 단단한 어떻게 합니까?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균에 덩어리를 이루고 이 복령은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소나무에서 자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균에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복령은 어디에서 잘 자랍니까? 사양토. 사양토가 뭐예요? 모래 성분이 많은 땅을 뭐라고 합니까? 사양토라고 그래요. 또 유기물, 양분이 어떻게 해요? 적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게 뭐예요? 복령. 복령은 담자균, 민주름 버섯에 속하는 버섯인데 어디에서 기생하죠? 소나무에서 기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덩어리, 균핵을 형성한다는 거. 어디서 잘 자란다고요? 사양토, 모래에서 잘 자라고 유기물이 적은 곳에서 잘 자란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지버섯을 보지요. 자, 영지버섯은 이렇게 생겼죠? 조개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보시면 얘는 이제 뭘 좋아하죠? 참나무를 좋아합니다. 참나무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영지버섯은 이제 참나무를 좋아하고요. 원목 재배를 주로 하고요. 원목. 그 다음에 이제 원목 간 매몰 간격은 15에서 20cm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목하고 원목을 이렇게 놓을 때, 매몰을 할 때, 설치를 할 때 간격은 몇 cm 정도? 15에서 20cm 정도. 이것도 나왔던 문제니까 잘 보시고 영지버섯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포자를 이제 발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사 생장 온도는 10에서 38도. 균사가 잘 자라는 온도는 10에서 38도 사이고요. 10에서 38도씩. 그 다음에 이제 균사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25도에서 32도씩 상태됩니다. 버섯의 발생 및 자실체의 생육 온도가 어떻게 되죠? 가장 높은 버섯이죠. 예. 아까 우리 팽이버섯은 저온성 버섯이었죠. 아까 팽이버섯은 몇 도에서 잘 자랐나요? 보니까 생육할 때는 6에서 8도씨였죠. 영지버섯은요. 영지버섯을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죠. 예, 굉장히 이제 25에서 32도 정도 이렇게 자라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 재배 시 광도. 버섯은 일반적으로 빛을 안 쏘여주는데 영지버섯은요. 이 자실체가 나올 때 어떻게 하죠? 50에서 400룩스 정도의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지버섯에서 이제 광도라고 합니다. 광도는 50에서 400룩스. 우리가 이제 실령버섯이라든가 양송이 버섯은 빛을 쏘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얘들은 그 실령버섯이라든가 양송이 버섯은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지버섯 또는 느타리버섯과
이 양송이 버섯의 차이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채광 시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합니까? 실령 버섯이라든가 양송이 버섯은 빛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재배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채광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영지버섯, 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은 빛이 약간 필요합니다. 채광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버섯의 자실층이 주름살 대신에 관 모양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자실층이 이제 주름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영지버섯은 뭐로 되어 있다? 관공으로 되어 있다. 관 모양의 구멍으로 뚫려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이 영지버섯도요, 나중에 재배하고 나서는 뭐 하셔야 돼요? 열풍 건조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 천마도 뭐였어요? 그러니까 열풍 건조 했었죠? 네. 근데 영지버섯도 열풍 건조로 해서 말려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온도가 몇 도에서 시작합니까? 40에서 45도씨로 시작해서 한두 시간 유지하고 1, 2도씩 상승시키면서 12시간 동안에 60도씨에 이르면 2시간 이후에 이렇게 완료합니다. 얘는 40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군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갓이 자랄 때는 환기량을 증가시켜야 하고요. 환기가 부족하면 버섯대만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갓이 형성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환기를 많이 시켜야 한다라는 거. 환기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대만 자라요. 갓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번에 2016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는데, 그러면 영지버섯은 갓 뒷면이 무슨 색일 때 수확하느냐? 어떨 때 수확합니까? 황색일 때. 여기 이제 2016년에 새로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영지버섯은 갓 뒷면이 무슨 색일 때? 황색일 때 수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실령 버섯이 있죠. 이 실령 버섯도 역시 양송이 재배할 때와 재배 환경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령 버섯이죠. 실령 버섯. 우리가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공립종기 쓰고 퇴비 배지 썼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퇴비 배지를 써서 재배를 합니다. 자, 이 실령 버섯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균사가 생장할 때 간접 광선을 쐬어주게 되면 생장을 어떻게 합니까?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령버섯이 균사가 이제 생장을 할 때, 자실체가 나올 때는 빛을 약간 쏘여줘야 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실체의 형성 온도는 22도씨에서 28도씨 정도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또 실령버섯, 아가리쿠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이제 TV를 싸줄 때 고랑과 이랑이 있게끔 이렇게 TV를 이제 싸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랑과 이랑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옛날에 논농사 할 때 보면 고랑과 이랑에서 이렇게 여기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낮아지는 부분이 있죠? TV 할 때. 골당 치는 고량이라는 골당 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사투리로? 맞아요. 그래서 고랑과 이랑이 있어요. 이렇게. 이 TV를 이렇게 놔줄 때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랑과 이랑이 있다. 뭐 이런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모기버섯이 나와 있죠. 모기버섯은 이렇게 생겼죠. 모기버섯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 모기버섯은요, 어떤 특징인가요? 모기버섯도 그 무을 먹잖아. 낙낙을 이해하고 있어. 조금 물어봅시다. 이 모기버섯이가 우리 귀버섯하고 먹는 버섯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많이 드셔요. 이거 현재 여기 흰모기 버섯 있죠? 또는 이제 우리가 털모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드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우리 먹는 게? 예. 자, 많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버섯 중에 하나예요. 털모기, 그다음에 흰모기 이런 것들. 음식할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기버섯은요. 여기 보니까 뭘 좋아합니까? 퍼플러 톱밥과 참나무 톱밥을 좋아하는데
풀로톱밥을 75, 그 다음에 참나무톱밥을 25 정도로 섞어주면 가장 잘 자라요. 그 다음에 톨먹이 전체적인 미강은 가장 적게 먹죠. 여기 보니까 그 15%, 보통 한 20% 줬죠, 미강을. 얘는 15% 정도로 준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모기버섯의 균사가 가장 잘 자라는 산도는 6에서 7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잎새버섯은요,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배지의 산도가 가장 낮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만가닥 버섯이라고 나와 있죠. 만가닥 버섯은 뭘 좋아하죠? 만가닥 버섯은 느티나무하고 뭘 좋아해요? 네, 버드나무를 좋아하는군요. 그 다음에 생육에 알맞은 온도는 몇 도예요? 네, 15도씨 대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2016년에. 만가닥 버섯이 생육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몇 도냐? 몇 도였어요? 15도씨.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그림을 보시면 10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죠? 만가닥 버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저것도 먹는 버섯이지. 예, 먹는 버섯이죠. 이렇게 만가닥 버섯. 예, 10번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가닥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에동충하초. 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얘는? 액체 종균을 쓴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아, 위에 동충하초. 누에동충하초에서 얘는 겨울 번데기에다가 어떻게 써요? 누에다가 주사 바늘로 액체 종균을 쏴주게 되면 이게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누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버섯 자질체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동충하초. 동충하초는 어떤 종균을 쓴다? 액체 종균을 쓴다. 기억하시고. 10번째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풀버섯이 나오죠? 풀버섯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 균주를 장기 보존할 때 온도는 몇 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도시예요? 10도씨 이상에서 보존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림에는 37번에 보시면 나왔죠? 37번에 보시면은 뭐가 나왔어요? 풀버섯 이렇게 나왔죠? 네, 풀버섯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풀버섯은 균주를 장기 보존할 때는 10도씨 이상의 상온에 보존한다. 보통은 1에서 5도씨 이 상태에서 보통 균을 보존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죠? 노루궁뎅이 버섯은 여러분 몇 번에 있나요? 6번에 나왔죠? 그림을 볼까요? 6번에 보시면 노루궁뎅이 버섯이 나왔죠? 이렇게 생겼어요. 노루궁뎅이 버섯. 자,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요, 보니까 참나무톱밥과 포플로톱밥과 미강을 40대, 40대, 20 이런 비율로 섞어줘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종자 관리사를 두지 않고 종균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버섯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대부분의 버섯은 종균을 아무나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종자 관리사를 두고 어떻게 됩니까? 허락을 받고 종균을 생산 판매해야 되는데, 노루궁뎅이 버섯은 종자 관리사를 두지 않고 종균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뭐가 나오죠? 버들송이가 나오죠. 자, 버들송이는 이제 소나무 톱밥과 그 다음에 밀기울을 이렇게 섞어주십니다. 소나무 톱밥과 밀기울을 이렇게 섞어준다는 거. 밀기울, 이게 미강 대신에 쓰는 거죠. 미강이 없으면 뭘 쓴다고요? 밀기울을 쓸 수 있다라고 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기울은 몇 번에 있어요? 밀기울은 저기 버들송이는 몇 번에 있나요? 18번에 보시면 그림이 나왔죠? 볼까요? 네, 버들송이죠.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되겠습니다.